자, 사회문화 8강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그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고, 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단기 그다음에 장기 균형의 어떤 특성, 이거 분석하는 단원입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고요. 자, 같은 품질을 가져야 되고, 자, 세 번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경제 주체라는 것은 파는 판매자도 그렇지만 수요자도 이 상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전제고요. 자, 그러므로 자, 어떤 상품의 질, 광고 또는 가격 이해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시장에 지금 진입하거나 거기서 이탈하기 위해 거기서 어떠한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네 가지 조건,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 자, 이것이 조건이 되는데 자,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 교란 요인이 생기면 자, 뭔가 혼란을 주는 이런 요인이 생겨버리면 단기 조정이나 장기 조정을 통해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 그걸 추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 경제 시장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현실에 찾기는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경쟁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느냐. 자, 어떠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떠한 시장의 형태를 평가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이걸 단기 조정과 그다음에 장기 조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봅니다.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조정을 우린 단기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 P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자,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되고요. 자, 바로 어떤 P에 해당되는 이 노란 선 있죠. P에서 C가 쭉 연결되는 바로 이 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가격의 어떤 가격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 이것이 바로 그 수요 곡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자, y축은 바로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바로 뭘 의미하기도 한다. 자, 이것이 한계 수익을 뜻하기도 한데요. 자, 왜? 자, 여기서 가격이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자, P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수평선 형태로 이렇게 그어졌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한계 수익이 뭐였어?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품 단위를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인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계 수입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한계 수익 곡선. 자, 이렇게 지금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이퀄 한계 수익 곡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되기도 해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수평선은 한계 수익 곡선이기도 한다고 했고요. 자,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유는 한계 수입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얻어들인 어떤 수입이라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그걸 내가 그걸 만들 때 자, 그것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바로 뭐다? 한계 비용이 되니까 자, 이 지점 이것이 서로 같아질 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자, 결국 이때 극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의 이윤 자체가. 자,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과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 교차하는 점. 자, 여기서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는 C점이 되겠죠. 자, 이것이 서로 한계 비용 곡선과 바로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일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결국 생산량 얼마만큼이 바로 Q만큼이 결정이 되겠죠. 이때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이 바로 평균 비용 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평균 비용 곡선. 자, 여기서 이거 다른 말 한계 생산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죠. 자, 그래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것이 한계 비용 곡선이라면 이것이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이 바로 여기서 평균 비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어놓은 곡선이 바로 평균 비용 곡선이 될 겁니다. 자, 선분 CQ의 길이가 자,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C에서 Q까지네요. 바로 달리 이야기하면 P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선분 BQ의 길이가 자, B에서 그 다음에 Q니까 Q. 자, 이게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곡선 있죠? 자, 평균 생산 비용 곡선. 자, 이것과 만나는 이 B, 이 교차점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게 생산 비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결국 여기 있는 상품 한 단위를 팔면 결국 CB 길이만큼의 뭐가 되겠고요? 이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어느 부분?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자, P라고 한다면 결국 C에서 Q라고 한다면 이때 B에서 Q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생산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만큼이 그 다음에 나머지 윗부분이 있죠. C에서 B까지가 바로 그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에 그것의 판매량 Q를 곱한 값이 결국 뭐가 된다? 기업의 이윤으로 이는 사각형 바로 P, A, B, C의 면적과 같겠네요. 자, 요게 지금 생산된 어떤 생산 나중에 알겠지만 그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해서요. 그 윗부분에 보면 자, 자기가 어떻게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인 어떤 이 B 가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 A, B, C, B 바로 여기 빗금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기업의 이윤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져. 자,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럴 때는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중단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에 매물 비용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광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비용을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게 매몰 비용인데 이런 것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이 가격을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업이 어떤 생산한 그 금액보다는 지금 아랫부분에 이게 형성이 되겠죠. 달리 하면 자, B 부분까지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그 생산 비용인데 그것보다 아래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이것보다 더 되면 이때는 이윤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봤자 남는 것도 없고 이게 손실을 보게 되는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는 생산 중단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 한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되겠고요. 자, 그것보다 아래인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을 한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될 수 있는데 자,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보다 낮으면 자, 이때는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것이므로 공급량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므로 0이 될 겁니다.
자, 즉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자, 수직축을 따라서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수직축을 따라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자, 더 이상 여기서 공급 곡선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 자, 여기에서 결국 0에서부터 해가지고 결국 여기 그 일정한 한도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수직축까지는 결국 어떻게 한다? 생산이 지금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반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게 되면 자, 이때 같은 경우는 가격과 자, 높으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교차를 해서요. 자, 이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 1에서 자, C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한계 비용 곡선과 그다음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그 C 지점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자, 이때 같은 경우 자, 가격을 나타내는 그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대. 자, 그래서 자, 이때 바로 P와 바로 C 부분에 해당되는 가로 이 부분이 한 점의 높이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C점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든 거야. 자, 이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 바로 그러니까 어떤 거? 바로 여기 있는 요 곡선.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의 수평선의 거리만큼입니다. 결국 C까지의 거리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고 수평축상에 바로 그때 그 점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Q만큼의 생산량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요약을 한다면 여기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결국 기업의 입장에 손해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국 생산량이 제로가 되니까 수직축에 이렇게 올라가는 선. 자, 하지만 여기서 평균 비용 곡선보다 어떻게 돼요? 윗부분의 일적에서 자, 이것이 이 수요 곡선과 이렇게 교차되는 점이 생길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땐 이온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평축의 이 거리, 바로 C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에 바로 생산량 Q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의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플러스인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진입을 하려고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음인 경우는 바로 이탈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는 별다른 요인이 없이 어떤 혼란을 주는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장기 균형 상태가 계속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바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그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우선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각이란 말을 써놨네요. 각각의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되고요. 자,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 극대화된 이윤이 자, 0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바로 장기 균형의 상태. 자, 여기까지 좀 이루게 되네요. 자, 이걸 하나하나씩 좀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림 2를 참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라고 했어? 자,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자, 한계 수입과 그다음에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한계 수입이 아까 뭐였어? 이게 수요 곡선 부분이었었죠. 자, 그다음에 한계 생산 비용 곡선. 자, 이것이 같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때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가격과 그다음에 무엇이 같아요? 한계 수입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이
자, 한 개의 비용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 부분에 바로 C 지점이죠. 자, 이 가격과 그 다음에 뭐가 자, 거기에 따른 한 개 비용 곡선이 같아지는 점. 그리고 그 지점은 자, 수요 곡선 바로 한 개 수익 곡선도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바로 C 지점이 여기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 될 거예요.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가 돼야 된다. 자,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제로라고 한다면 이윤이 남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고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기업이 극대화된 이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는 각 기업이 가격, 그 다음에 장기 평균 비용. 자, 표로 본다면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 장기 생산 비용이 되는, 평균 생산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어떤 일치하는 부분이니까 이 지점도 얻어 만났어, 지금. 자, 바로 여기 C 지점에서 만났죠, 결국은. 자,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자, 이때가 바로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윤이 제로인데도 기업이 도태하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라는 것은 자, 수입에서 자, 이걸 우리가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이 있겠죠? 여기서 기회 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이 경제적 이윤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회 비용을 봐야 되는데 자, 이때 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제 지출한 건 아니지만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포괄적인 어떤 비용이라고 했는데 자, 그 아랫부분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업이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 들인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자, 어떤 재화를 투입하거나 또 용역을 투입할 거야. 자, 이런 비용이 바로 기회 비용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뭐를 좀 포함시키냐면 이 정상적인 이윤. 네. 아랫부분에서 뭐라고 했냐. 투하 자본.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정상적 수익은 이것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기회 비용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정상적 수익.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데 자, 정상 이윤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기회 비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달리 정리한다면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자, 기업의 어떤 생산활동 비용 여기에다가 플러스 정상의 이윤도 다 어디 기회 비용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입에서 자, 바로 이 기회 비용인 바로 생산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 있죠. 이걸 빼주면 바로 이게 경제적 이윤이란 말이야.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달리 이야기한다면 자, 이 기업은요. 자, 어떤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용역 같은 걸 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윤, 정상적인 이윤들 있죠, 수익. 자, 이 합산된 금액을 만큼이 뭐가 생긴 거야? 결국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줄 거 다 주고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중간에 어떤 생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사들이는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그 소비되는 비용 다 떨고 그 다음에 이윤까지 지금 남았단 말이야. 이것까지를 합산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만큼의 이윤은 남은 거네요. 결국 왜 월급 다 주고 이윤 어떤 정상적 이윤은 남겼으니까 자 이건 결국 이윤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윤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당연히 없겠네요. 그럼 자 결국에 이윤이 발생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시장 규정에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이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돼야 하는 일반적 균형일 거야. 왜 수요량이 있어야지 그만큼 공급을 하면 자, 거기서 어떤 교차점에서 결국 수요와 공급 곡선이 결정이 되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어떻게 충족이 됐네요. 자, 그림 2에서 따르면 자,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자, 이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자,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의 최저점인 G, 자, 바로 G, 높이와 같을 때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 여기에서는 P에 해당되는 수요 곡선, 바로 한계 수익 곡선도 일치한다고 그랬죠? 이것과 자, 한계 생산 비용 곡선. 자, 이것이 그다음에 거기에 장기 생산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 G 지점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생산량 Q가 결정이 됐다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장기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 장기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요. 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최대 효율을 다 추구할 겁니다. 자, 자기가 어떤 투자한 만큼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결과 비율, 이걸 지금 올 최대한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경쟁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어떻게 되고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자, 거기서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효율성을 최대한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상태가 되겠고요. 자, 각 기업들은 이것에 가장 가까우기 위해서, 자, 하기 위해서 결국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자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8강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